자, 9월 23일 월요일 장 마감되었고요. 우선은 일단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면, 음, F 요 날이었죠. 수요일에 이제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이죠. 그 목요일 장 열리기 전에 새벽에 FOMC 이제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고, 이때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하였고, 시장에서 0.25포인트 인하, 그러니까 FOMC 상당 전에는 0.25포인트 포인트 인하의 무게가 많이 실렸었는데, 이번에 0.5를 하면서 이날은 치고 가지 못했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여기서 0.5 보고 달려들었던 개인들 한번 털어내고 여기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뭐 나스닥이나 S&P 이런 쪽은 선물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털어내고 그 다음 날에 장대 양봉 그리고는 이제 이벤트가 당장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10월 달도 FOMC가 11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 볼까요? 어, 아마 11월에 있을 건데 FOMC가 10월에는 없을 거고 10, 남은 거는 이제 11월과 12월 두 차례가 남았고, 어, 현재까지, 금리는 이제 5%대로 아직까지도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금리 자체가. 그래서, 금리가 점점 더 내려가게 될 것이고,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이때쯤이었을 겁니다. 요때가 21년, 요쯤부터 금리 인상 우려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었고, 여기서 다시 이제 좀 금리 인하 이전에 좀 과하게 올라서 지금 당장 힘을 크게 못 쓰고 있지는 않은데, 어, 우상향 계속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계속 금리 인하는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지고, 어, 우상향 하면서 다시 한번 더 고점 갱신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하거든요. 뭐 특별한 변수 악재만 없다면은 그리고 보통 대선 이후에 미국 장은 좀 상승하는 경우도 많았고 지수를 끌어내릴 만한 거는 뭐 엔비디아 같은 대형주에서 주가가 그 대형주가 좀 크게 많이 빠지면은 음, 지수는 내릴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좀 좋습니다. 이런 초대형주에서 돈이 빠지면은 좀 중소형주 개별주들로 돈이 좀 많이 흘러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국내로 치면 이제 코스닥 같은 종목들이 낙폭과대 영역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음, 지수는 뭐 큰 특이점 없고 여기서 뭐 내려도 아마 혹시나 내린다 하더라도 다시 반발 매수세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 아직까지 금리 인하 이제 첫 시작을 밟은 상황이어서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내린다면은 아마 그거는 좀 잡으면은 좀 길게 보면 좋을 만한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쨌든 미국 증시가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면 국내 증시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커플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거의 변수 유일한 변수 현재까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유일한 변수는 아무래도 금투세죠. 금투세가 오늘도 뉴스가 나왔는데
금투세가 왜 그렇냐면은 이게 뭐 1%의 뭐 고자산가, 그러니까 사람 숫자는 뭐 1%밖에 안 된다. 뭐 사람은 그 금투세 이거 사람은 뭐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99%는 뭐 피해가 적거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 1%가 금투세 100조였나? 뉴스 제목이 뭐더라? 어, 요거죠. 이게 1%인지는 정확한 수치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좀 뉴스를 보면은 이제 지난해 이제 5천만 원 이상 투자해서 수익을 낸 개인 투자자 계좌 잔액이 100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 이거는 뭐 아마 근거는 있겠죠. 이런 뉴스가 나오는 근거는 뭐 어쨌든 이제 작년 말 기준 뭐 국내 투자로 이제 5천만 원 초과 수익 확정한 계좌 잔액은 46조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100조에 육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우려한 부분도 이거죠. 그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개인들 매매 뭐 억, 억 단위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리고 10억 단위 10억 단위 넘어가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주식을 해보면 알겠지만 호가창이라는 것이 10억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단기적으로 잠깐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이게 연속성 있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연속성 있게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거는 이제 못해도 몇백억 아니면은 몇천억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수십억에서 몇백억, 몇천억 이런 식으로 좀 큰 돈을 가진 뭐 세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큰 돈을 가진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주가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요런 그 파동에서 먹고 나오는 매매를 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처럼 뭐 펀더멘탈 뭐 기업 가치 그런 거 보면서 투자하기에는 지수 차트만 봐도 지금 이게 코스닥 차트거든요. 코스닥 차트는 이렇게 그 바닥을 기고 있는데 아까 나스닥 차트 보셨죠? 나스닥 차트는 뭐 코로나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코로나 때도 그냥 이게 월봉으로 볼게요. 계속 오릅니다. 나스닥은. 음, 투자 대가들이 뭐 미국에도 많죠. 미국에 좀 많은데 투자 대가들이 아마 국내 장에 왔다면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미국은 좀 실패하는, 물론 종목마다 좀 그 변동성은 많이 다르겠지만, 미국은 지수만 봤을 때 실패를 한 적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지수 코스닥으로 볼까요? 우리나라 지수 코스닥, 나스닥과 코스닥이 같이 움직이죠. 코스닥 보면은, 코스닥은 그냥 계속 박스권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뭐 코스피라고 다르지는 않고, 코스피도 계속 박스권. 코로나 사태 때 이후로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봤자 음, 큰 의미 있는 그런 지수 변동성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특히 코스닥은 뭐 진짜 그 의미 있는 그런 차라리 요때처럼 뭐 IMF 전후처럼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있거나 강한 흐름이 나왔다면 몰라도 코스닥 그런 흐름이 안 나오죠. 미국 장이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은 몇몇 그 정말 우량하고 좀 좋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단기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 단기 투자에 대한 시세를 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칭하는 세력들이 시세를 주고 우리는 그 안에서 시세 차익을 얻어가는 매매를 하는데 이제
그 그런 매매가 가능하게 해줬던 게 이 1%, 거의 뭐 뉴스에서 나온 대로 치면 100조에 달하는 금액. 이 사람들이 이제 좀 그 국내 시장, 외국인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국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데, 외국인도 아까 지수를 봤을 때 미국장이랑 국내장을 비교했을 때 국내장에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없고, 그렇다고 기관이 총대 메고 투자할 메리트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어, 그, 초고액 자본가들, 세력들도 굳이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되면은, 어, 굳이 똑같은 세금 낼 거면은, 국내장에서 할 바에야 미국장에서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여태껏 지수가 힘을 못 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남은 변수는 금투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되어야 국내 증시도 좀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고 좀 긍정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들이 매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좀 예외적인 종목이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뭐, 하루 이틀 올랐다가 그 오른 거 다시 다 반납하고, 눈에 띄는 게, 뭐, 요런 것들도 오르면서 상승 추세 타는 척 하다가, 이렇게 그냥 내려 꽂아버리고, 음, 너무 난이도가 높죠. 국내 증시는. 어, 그래서,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미국장처럼 몇백 프로, 뭐 그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고, 특별한 그런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은 쉽지는 않고,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시행되면은 단타성 물량까지 없어지게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자금 이탈, 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금투세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죠. 뭐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왈가왈부한다 해서 뭐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이런 상황이다, 국내 증시는. 그래서 금투세에 대해서 리스크가 좀 줄어들면은 특히 코스닥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면은 당장 시행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증시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지? 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 매매를 하니까, 음, 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매매를 계속 해야 되니까 종목은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안에서 좀 괜찮을 만한 종목이 뭐 있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음, 이 종목도 강하긴 하네. 쇼. 아,
체크했던 종목들 한번 요것도 같이 한번 지금 같이 보면은 넥스트 바이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려오면은 저는 좀 관심을 가져보지 않을까.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틀 조정 나오고 다시 반등 나올지 뭐 아니면 조금 조정 깊게 나왔다 반등 나올지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서 타이밍 따라서 매매하지 않을까 싶고 대원전선 이 친구들은 오늘 별 크게 없었고 움직임이 없었고 유한양행 유한양행이 음, 쉽게 안 죽고 있거든요. 여기 신고가 부근에서 오늘 밀리는 척 하다가 다시 말아 올렸는데 여기서 흐름이 깨질지 아니면 올려줄지 약간 어, 시세 방향성이 나오는 끝단 그 시세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위치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그런데 여태껏 차트 힘을 봤을 때는 더 갈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유한양행. 그래서 저는 보는 게 유한양행 우를 좀 보고 있고 유한양행이 신고가 가고 달리면은 결국에 이 녀석도 또 달릴 가능성이 높아서 이 종목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음, 화장품. 화장품도 오늘 아침에 조금 오르다가 뭐 큰 특이점 없이 마감했고 대왕고래. 대왕고래도 뭐 큰 특이점 없이 그냥 저냥 마감을 했고 블루엠텍. 블루엠텍도 그냥 저냥 오늘 고점 갱신하면서 한 번 더 가는 척 하다가 개인들 한번 터는 움직임 정도로 보이고 블루엠텍도 추세가 끝난 건 아니고 휴림 네트워크스 이 녀석은 어디서 하락 브레이크를 잡을지 몰라서 저도 좀 타점 잡는 게 애매하다 말씀드렸는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락이 멈추기는 할 건데 어디쯤이 되려나? 어, 음, 아직까지 하락이 멈추지는 않아서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을 겁니다. 이 종목은. 어, 차라리 하락 멈추는 거 보고 조금 더 비싸게 사도 하락 멈추는 거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고 어쨌든 그리고 HL 사이언스도 눌림 그냥 거래량 죽인 눌림 요쪽도 큰 특이점 없었고 우리바이오 음, 어제 발굴한 것들에서는 큰 특이점이 없었네요. 뭐 큰 특이점들은 없었고 음, 종목 좀 계속 체크해 보면은 음, 삼성전기 뭐 이슈 나오면서 오늘 뭐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던데 전고체 배터리나 어, 이슈 일단 이쪽은 패스하고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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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훑어만 봐도 윗골이 달린 종목이 너무 많이 보이죠. 그게 다 좀 시장이 상황이 썩 좋지 않으니까 당일 단타로 좀 대응하는 물량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 음, 3일 제약이라, 3일 제약. 음, 요즘 보면은 몇 개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타면은 계속 가는 종목이 몇 개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은, FN 가이드 같은 종목도 있고, 뭐, 제닉이라든지, 하이트론, 요런 식으로, 세력들이 좀 작정하고, 좀 주가를 컨트롤하는 종목이 몇몇 있거든요. 그래서, 3일 제약도 추세가 깨지면은 조정이 좀 뭐, 추세가 깨지면 그때 가서 대응해야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힘이 좀 강한 상황이어서,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둘 수는 있는데, 이거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어서, 좀 자신 있는 분만 할 수 있지 않나 싶기는, 그리고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안정적으로 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찾아보면은 좀 음,
종목들 차트가 죄다 비슷하게 생겨서 좀 특징적인 거 골라내기가 쉽지는 않네요. 뭐 좀 죄다 아무래도 시장 따라서 죄다 좀 비슷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특징적인 게 잘 안 보이긴 해서 음, 젠백스 젠백스도 단기 가열 24일 20일 어? (10월 24, 25) 이렇게 그 일정이 뉴스가 나오는 거는 뭐 약간 뭐 아니면 도이긴 한데 어, 요런 식으로 좀 오를 수가 있거든요. 윙이푸드가 이제 나스닥 상장 뭐 이런 식으로 재료가 미리 나오면서 올랐던 것처럼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랐던 것처럼 젠백스도 여기서 그냥 죽으면은 안 패스를 하려 했는데 어, 좀 힘이 강하네요, 젠백스. 일단 그래서 뉴스를 좀 살펴보니까 10월 24, 25일 일정이네요. 그러면은 기간이 좀 남았죠. 일단은 여기 이 녀석의 여기 음, 일단 지지 저항 라인들을 대충 그어 놓고 어, 이전 차트를 보고 지지 저항을 끄은 건데 지지 저항 끄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일봉을 살펴보니까 요런 데서 지지받고 요런 데 저항이니까 맞고 밀리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신뢰도가 비교적 있거든요. 이런 차트들은. 그러면은 이런 거는 재료가 남아 있고 탄력도 좋기 때문에
지지저항 기준 잡고 매매도 해볼 법 하니까, 그리고 뭐 힘이 좀 강하니까 젠백스는 좀 관심 두고 볼 법한 것 같고, 사피엔 반도체 재료 하니까 생각나는 게 HLB도 재료가 있기는 하거든요. HLB 시리즈 오늘 아침에 저거 FDA 재심사 뭐 그런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재심사 신청 어, 언제지? 음, 일단은 HLB가 재심사 결과는 연내 공개될 예정. 그리고 오늘 어, 여기 매물대를 한번 돌파를 시도하는 움직임. 음, 이런 거는 개인들 좀 터는 움직임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가는 척 했다가 이렇게 털고 요런 식으로. 요런 패턴도 좀 자주 나와서 HLB 시리즈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HLB 시리즈 하면 많죠? 뭐 HLB 생명과학, 뭐 테라퓨틱스, 제약, 글로벌 등등 많거든요. HLB 시리즈도 어쨌든 연내 승인 그런 그게 있으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불발 나면은 그게 뭐 제가 회사 내부를 제대로 공부한 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지난번 불발은 뭐 그 약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뭐 중국 쪽 같이 뭐 만드는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뭐 다시 승인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를 본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그리고 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우리보다 정보력 좋고 돈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좀 적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여기서 개인들 털고 다시 요만큼 올린 거겠죠. 뭐 어쨌든 일단은 요것도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상당히 오랜 기간 여기서 박스권 만들다가 오늘 돌파하는 척 하다가 한번 뺐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일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딱 그거 같죠?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어, 제가 설명하고 싶은 움직임은 요거 나스닥 요날, 나스닥 요날 FOMC 이슈 발표되고 호재성 이슈 발표되고 오르는 척 하다가 빼고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다시 돌파하면서 그 상방 흐름 만들어 준 것처럼, HLB도 여기서 하루 털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아니면 조금 더 뺐다 올라갈 수도 있다. 유한양행도 이랬었던 것 같은데, 유한양행도 여기 보시면 호재성 이슈 띄우고 여기서 개인들 한번 쫙 털고 다시 올리고 곧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나스닥 패턴이나, 나스닥도 유한양행 패턴 요런 패턴이 좀 많거든요. 무거운 종목들, 무거운 지수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그래서 나스닥도 뭐 요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HLB도 이런 식의 패턴처럼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은 지속적으로 두고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브링크도 세네. 그 다음에 자, 30분 넘었네.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종목들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